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독서하는 습관은 소중하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어요. 오늘 밤 소보루의 작은 도서관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꿈나라로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목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피어났어요. 바로 어느 집에 며느리를 드리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죠. 새 며느리는 마음씨도 곱고 연지곤지 찍은 얼굴도 뽀얗고 예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를 건네고 있었답니다. 아유, 부러워. 색시가 어찌나 고운지. 꼭 나 처녀 일정 모습 같네. 뭐야? 아휴, 그래, 좋을 때지. 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든 볼 좀 봐. 예쁘다, 예뻐. 나도 저리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부럽다, 부러워. 이 집은 복도 많아. 어디서 저런 처녀를 며느리로 들였을꼬?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모여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새 며느리는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어찌나 부지런한지 일도 똑부러지게 잘 하였답니다. 아침 저녁 시부모님 공양에 남편 뒷바라지에 안팎으로 알뜰살뜰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런 새 며느리를 부모님도 남편도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곱디고 왔던 며느리 얼굴이 호박처럼 누래지고 몸이 빼빼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걱정, 시어머니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얘야, 아가, 어디 아프냐? 요새통 밥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어디가 아픈 게야?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줄일 뿐이었어요. 보다 못한 시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말했어요. 예, 우리 며느라기가 어디 아픈 게 분명해 보인다. 네가 한번 잘 살펴보거라. 네, 어머니. 저녁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든 부인을 보며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정말 어디가 아픈 게요? 부모님 근심이 크시오. 어디 내게 속 시원히 말 좀 해보구려. 걱정된 마음에 남편이 아내 손을 붙잡고 말을 건넸어요. 서방님, 사실은요. 부끄럽지만 제가 혼인하고 부끄러운 방귀를 참느라 제대로 뀌지 못하여서 병이 된 듯합니다.
에? 뭐요? 난 또 뭐라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귀엽기도 했어요. 다음날 아침 부모님께도 그러한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뭐냐? 아휴, 불쌍해라. 참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어참 우습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네 그려. 걱정일랑 말고 이제 내 집인데 마음껏 끼라고 하거라. 그런데 며느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시간이 지나도 도통 방귀를 뀌지를 않았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 물었죠. 얘야, 불편한 게 있는 것이냐? 아이, 내 집처럼 편히 생각하고, 에이, 맘 편히 방귀를 끼라는데도 그러는구나. 어머니, 제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뭐? 사람 방귀가 거기서 거기지. 걱정 말고 어서 시원하게 끼거라. 어머니. 그래. 그럼 부탁이 있는데요. 말을 하래도 제 말을 따라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편히 생활하라는데도 그런구나. 어머니의 답을 듣자 며느리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곧 거사를 치를 터인데 부디 다들 놀라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아버님은 문고리를 꽉 쥐어주시고 어머니는 저기 저 무거운 소뚜껑을 꼭 잡고 계시고 우리 서방님은 기둥을 꼭 붙들고 계셔주세요. 모두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 시키는 대로 각자 위치로 가서 며느리의 말대로 준비를 하였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뀌었어요. 방귀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천둥이 치는 것 마냥 요란하고 그 바람은 태풍이 치는 것처럼 거셌어요.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방귀 냄새는 지독하여 온 집에 진동을 하였죠. 문고리를 쥐고 있던 시아버지는 바람에 그네 타듯 문고리에 매달려 이리저리 휘청대고 무거운 소뚜껑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는 소뚜껑과 함께 바람에 붕. 기둥을 잡고 있던 남편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모두들 깜짝 놀라 기진맥진하였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 가족 모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만. 세상에나 이런 방귀는 태어나 처음 보네 그려. 이제 끝이 났겠지? 시아버지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가 잠깐 한 번 더요. 두 번째 방귀도 어찌나 센지 온 집안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쌀인무는 나가 떨어지고 온 장독대가 깨지고 이리저리 흔들린 시부모님은 머리가 어질어질.
알았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참았던 방귀를 뀌고 난 며느리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정신을 차린 가족들이 집안을 둘러보니 성한 것을 찾기 힘들 정도였죠. 며느리 방귀에 깜짝 놀란 시부모님은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일이요, 큰일. 우리 집이 풍비박산 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소. 그러니 이를 어쩐단 말이에요. 그 방귀에 우리가 제 명을 다할 수 있을지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소. 같이 살기는 어렵겠어.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얘야,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넌 친정에 다시 가 있는 게 좋을 듯 싶구나.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서둘러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아내를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부모님이 저리 근심을 하시니 잡을 수도 없고 먼 발치에서 그 뒤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옷깃으로 훔치며 한 발짝씩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느덧 고갯마루에 다다랐어요. 마침 고갯마루 그늘에 앉아 장사꾼들이 모여서 내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기 저 위에 있는 배를 따면 내 비단 9피를 주겠네. 나는 이 녹그릇 9죽을 다 내주겠네. 누구든지 해볼 테면 해봐. 나는 내 이 당나귀를 주겠네. 배나무가 워낙 높아 아무도 배를 못 따니 너도 나도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었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 배를 다 따면 참말로 비단 9피를 주고 녹그릇 9죽을 주고 당나귀도 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가 묻자 장사꾼들이 코드숨을 치며 말했죠. 우리도 못 따는 배를 여자의 몸으로 어찌 딴단 말이오? 아이, 그러쇼. 주고 말고 대신 배를 못 따면 우리들 집으로 가서 밀린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하오. 장사꾼들은 그 뒤로도 자기들끼리 속닥이며 웃었지만 며느리는 확답을 듣고는 바로 배나무 아래로 가서 눈을 들어 배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저만치 위치를 잡고 서서 아랫배에 힘 한번 살짝 주고 며느리 방귀를 맞고 배나무에서 배가 후두둑 후두둑 마구 떨어졌답니다. 웃으며 수다를 떨던 장사꾼들은 입이 그만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온몸에 배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여기저기 욱신거리며 아팠지요. 참, 내 평생 저런 방귀는 처음일세 그려. 다음부턴 내 새치열을 절대 가볍게 놀리지 않겠네. 사나이 대장부의 약속은 약속이니 우리 지킵시다들. 장사꾼들이 비단과 녹그릇,
당나귀를 내놓으며 혀를 내둘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다가와서 아내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보, 쓸데있는 당신의 그 방귀를 몰라봐. 내 참 미안하오. 내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갑시다. 남편은 아내를 따뜻이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방귀쟁이 며느리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는지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둘은 비단 9필에 녹그릇 9죽, 당나귀를 끌고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가야,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그리 말해놓고 어찌나 후회를 하였는지 모른단다. 미안하다 얘야.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며느리를 다시 반겼어요. 집으로 도착한 아들은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아뢰었고 부모님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였답니다. 이제 방귀쟁이 며느리는 마음 놓고 방귀를 뿡뿡 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사과밭, 배밭. 방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방귀도 끼워주고 일손도 거들고 돈도 두둑히 벌어오는 1등 며느리감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방귀쟁이 며느리였어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동시에 누구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포장될 수는 없겠죠? 사람을 바라볼 때 나쁜 한 면만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배우려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